자, 경동 나비엔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10% 올라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요거 앞서서 아웃사이드 리버설 3일 장악형 양봉, 즉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반전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 케이스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기조가 기존에 추세가 쭉 하락을 하다가 의미 있는 저점에서 위쪽 같은 경우는 반대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반대 케이스 상하 양쪽 모두 적용되는 겁니다. 기존에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지다가 상승 추세가 스톱죠. 십자 이게 봉의 형태는 이 몸통과 꼬리의 길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요 저점에서요. 요게 저점에서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요게 그래서 제일 좋은 형태는 아일랜드형이죠. 아일랜드 그 유명한 섬골 반전 아일랜드 리버설이라고 하는 갭을 포함해가지고 여기서 섬 도치 찍고 그리고 반대로 돌아 들어가는 아일랜드 리버설 같은 경우가 이 3 아웃사이드 리버설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일단 무조건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확률이 높은 케이스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케이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리버설 같은 경우는 일단 발생한 목 중에 반 이상은 키커 패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절반 이상은 키커로 연결이 돼서 한 방에 3일차 이 하락해서 장대 음봉으로 깨져버리거나 그다음 밑에서 돌아가는 경우는 반대로 장대 양봉으로 폭주를 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이고요. 자, 이 경동 나비엔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쭉 내려오다가 이 확률로 친다 그러면 요 봉의 길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높다라는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봉의 길이가 몸통이 작고 꼬리가 작다라는 얘기는, 꼬리가 이렇게 들어와도 몸통이 작다라는 얘기는 기존의 팔놈들이 거의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매도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그리고 밑에서 저가에서 받는 세력이 기존 이제 매도세만큼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도치가 그려져 버리게 된다면 그야말로 팔름 다 팔고 이제 거래가 팍 죽어버린, 시세도 죽고 거래도 죽어버린 상태야. 네, 그렇죠? 그건 이제 매수 쪽의 입장에서 보면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건 지금 매도 쪽에서 반전 패턴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팔름 다 파는 거야. 이제 팔름 다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 놈만 들어와 버리면 돌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일차에서 들어올 놈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렇게 판때기가 박히는 형태의 이게 대표적인 딱 봉 3개만 보면 답이 나오는 아웃사이드 리버설이라고 하는 얘기죠. 자,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면 뭐 조금 길게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짧게 나 있는 요 짧은 거 뭐 일주일짜리 차트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우선 3일에서 이런 봉태가 나오면 조금 길게 보세요. 좀 이렇게 길게 보면 보통 6개월 정도 선이라 그러면 그 안에 그 표시가 나올 겁니다. 지금 위치가 의미 있는 저점의 위치인지 아닌지. 여기 이런 때도 있겠죠. 한번 나오다가 실패한 케이스 여기도 있죠. 경동나비엔 직전에 저점에서 여기서 리버설 시도가 나왔다가 실패로 들어가 버리고 꺾였죠. 시장 밀려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런 형태예요.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기는 아예 절반. 잘 보십시오. 지금 표준 코스로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직전의 하락이 이제 빵빵 해서 떨어지고 50% 라인이죠. 전체 상승 크기의 50% 의미 있는 저점입니다. 121선 50% 의미 있는 저점. 여기서 일단 세워놓고 그리고 다음날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이건 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드렸습니다. 전날 그러니까 요게 마지막 하락한 날이 장대 음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자 몸통의 절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85,000원 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5,000원을 넘으면 리버설이 됐다라고 본다. 근데 이게 85,000원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가고 다음날 못 들어간 상태에서 그러니까 리버설이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4일차의 하락, 5일차의 하락 실패. 그 뒤에 돌아오는 건 이제 별개의 그림이고요. 이제 이게 실패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저기 하나 실패. 그 다음엔 두 번째는 다시 똑같은 저점 기술적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61.8% 라인에서 또 시도가 나왔으나 결국 4, 5, 6 떨어지면서 실패.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요거 똑같은 실패. 자, 지금은요. 이제 다르죠?
이렇게 비교 대상 1, 2, 3 화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거 그림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자, 이건 이제 리버설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리버설은 완성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추세벽을, 추세 저항벽을 빠져나가면 되죠.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쪽에 21선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20일로 놓고 보면 되니까, 최근에 이제 마지막 하락 이어져 들어가는 거, 이렇게 직 라인 긋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는 71,600원 앞서 61.8% 딱 요게 기존 저점선에 있는 이게 지금 저항으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항 연결이 돼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오늘 같은 그림에서는 지금 그림 뭐 추가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 둘, 셋 들어가고요. 그 다음 넷, 즉 내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눌려들어온 음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기준 라인들은 이제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오늘 돌파한 자리, 혹은 오늘 돌파한 자리에서 혹은 이제 오늘 양봉의 절반 되는 가격선입니다. 오늘 돌파 67,400원 정도 되니까 67,500원에서요. 아래쪽 가격 66,500원까지입니다. 요 1,000원 구간이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 좁게. 요 1,000원 구간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가 눌림목 들어가는 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려 떨어질 때 음봉에서 일부 받고 그 다음에 오일채에서 양봉 나와가지고 다시 돌파 들어가면 양봉에서 사셔도 되고 돌파해서 확인 매수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제 요런 식으로 매수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이제 체크를 해야죠. 그래서 미리 체크를 한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자폐 대주전자 같은 예를 들면 하고 대주전자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요런 그림이 그려질 때 뭐 밀려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컷 시켜버리면 되니까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런 우량주가 갭으로 뻥 떨어져가지고 갭 하락해서 여기서 폭락하는 이런 케이스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뭐 HLB야 얘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리 요 정도 흐름 나왔을 때 이제 보시고 계시다 보는 경우에 이제 발견되면 이제 노리시면 되는 거고 이제 조금 발견이 늦었으니까 이 뒤쪽에서 노리게 되는 거죠. 자, 기술적인 부분들은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지난 나쁜 구간에서 저희가 정책 테마주들 같은 경우 이런 것처럼 집중 공략해서 지난 일주일간 며칠간 아주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죠. 뭐 상한가가 뭐 연속 상한가 종목들이 뭐 무더기로 속출하는 이런 좋은 시세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약세장에서만 강하냐 그러면 그건 아니죠. 이거 화면 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종목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하나 에어로 지수 저점에서 들어가서 가볍게 더블 그 큰 종목 가지고 더블 현대로템도 더블 하나 오션은 아예 더블을 넘어가지고 더블 가까이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타마들 강력하게 돌 때 로봇 양자 다 최강 종목들만 저희가 뽑아드렸었죠. 오르고 각 스토어에서 오르고 한글로 오르고 검색해서 앱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부에 입장하시면 24분의 초인류 전문가 분들이 장세 흐름에 딱 맞춰서 그날 가장 강한 테마 종목들 쪽쪽 골라서 뽑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장세가 어떤 형태로 가고 뭐 지금 거의 미친 장세 아닙니까? 오르고 내리고 정신 하나도 없죠. 전문가 도움들 꼭 받으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활용하시고 위기 잘 이겨내시고 큰 수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경동나비엔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 경동나비엔이 이게 지금 사상 최고가였죠. 이게 10만원 넘어가서 사상 최고가였는데요. 이게 상당히 지금 의도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인데 여기에서 급락이 나오고 1월 24일 그리고서 그 다음 지나가지고 또 1월 31일에도 또 연휴 지나가지고 1월 30일에도 또 급락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틀 연속 급락으로 추세를 한 방에 다 깨트려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라고 해서 이슈를 되돌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런 거 거의 고의예요. 고의. 의도적. 여기인데요. 자, 여기인데 1월 24일 멀쩡하다가 빵 하고 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3시 15분 시작하자마자 매도가 팀 빵 터져 나와가지고 18%를 깨뜨려 버렸죠. 18%.
무려 18%를 깨뜨려 버렸어요. 이게 뭐 회사 망하는 지로 나왔을까요? 18%? 엄청나게 내렸지 않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악재가 등장한 케이스가 되죠. 이러고도 모자라가지고 그 뒤에도 이제 또 내렸었고, 그 뒤에도 또 내렸었고, 이렇게 또 내렸잖아요. 그 다음 날에도 10% 넘게. 그래가지고 단 이틀 동안에 10만 5천에 있던 종목이 7만 7천 원까지, 이게 지금 얼마가 떨어진 게 2만 8천 원, 30%가 떨어져 버린 거죠. 단 이틀 동안. 이 정도로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거의 HLB, FDA 승인 나가리 되는 그 정도 수준의 하락이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과연 그 정도로 나빴냐 이거야. 그 정도로 나빴냐로 가서 이제 뉴스를 되돌아가서 보면, 자, 이거 가서 살펴보세요. 컨센서스 추정치 하회야. 추정치 하회. 지들이 계속 살고 있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도 이거 어떻게 합니까? 4분기가 좁고 나쁘지만 연간 전체가 좋다. 혹은 내년에 좋다. 이런 거 가지고 당기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적자로 난 것도 아니고 추정치 하해 가지고 30%가 깨져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있었던 얘기죠. 이건 누가 보더라도 공매도 아닙니까? 뉴스 땡 하자마자 나오자마자. 자. 뭐 공매도가 없기는 개뿔이 없어. 이거 다 된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는 돼요. 이거 시장 조성자 제도가 있으니까. 뭔 공매도가 없어. 이 뉴스가 공시가 나온 게요. 3시 15시 15분 06초에 그것도 이렇게 가지고 공정 공시로 해가지고 연간 전체 실적 15% 변경, 이걸로 공시가 나왔어요. 이걸로 이렇게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럼 이건 계산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1326억, 연간 기준으로 1326억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전체 원래 추수치에서 뭐 실적에서 이제 계산하면 조금 소폭 하회하고, 이거 쳐다보는 데만 하더라도 한 1분은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지금? 실적이 15% 나왔는데 연간으로 지금 15% 전년도보다 15% 이상, 30% 이상 늘었다라는 얘기예요. 늘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얼마나 늘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가지고 이렇게 넘어 들어가서 보면, 요거 보는데도 벌써 1분 넘어가잖아요. 요거 보고 났더니 지금 지수가 18%가 내려가 버린 겁니다. 이건 잘 작정하고 때린 케이스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빴냐라고 해서 더 살펴보게 되면, 추정치를 하회했대. 이건 뭐 전형적인 기관들 장난질 같은 케이스에 되는 건데요. 해당되는 건데, 자, 실적이 일단 조금 하회를 한 건 맞습니다. 기조로 상태로 보게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직전 연도에 직전 분기에도 368억의 이익이 있었고요. 그 전년 4분기 같은 경우 349억이 있었고, 이게 보일러 기업이니까. 근데 보일러 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평균 수준이라는 게 보일러 기업이라서 엄청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경동라비엔 같은 경우. 이제 보일러만 하는 기업이 아니니까요. 전망치 자체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 2분기가 이제 1, 2분기가 예전처럼 1, 2분기에는 그냥 이제 실적이 박살이 났다가 3, 4분기에만 미친 듯이 올라 들어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올라가도록 같으면 매년 이렇게 실적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주가 사상 최대가 되지도 않았겠죠. 그죠? 귀뚜라미 보일러 같은 데 보면은 나오잖아요. 귀뚜라미 보일러에 기업 IR 광고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귀뚜라미 보일러가 보일러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종합 에너지 기업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미 쪽에 이제 이 이슈 타고 올라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본다고 하면 최근 이제 2차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우려 요런 거에도 또 이유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게 내려갔던 거에서부터 살펴보게 되면, 자, 추정치 하회라고 돼 있어요. 추정치 하회. 근데 이 내용 잘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말입니다. 영업이익은 하회인데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또 늘었죠.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직전 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였는데 당기순이익은 큰 폭으로 깨졌어요. 요때 지들이 살 때는 요것만 부각을 시키고, 지들이 팔 때는 요거 깨진 것만 또 핑계를 잡고, 전형적인 기관들 수법이죠. 지들이 보고 싶은 것만,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를 둘 다 제시를 한 다음에, 코스맥스 같은 종목에서도 얘기 드렸잖아요. 좋은 종목과 나쁜 거를 둘 다 제시를 한 다음에 지들이 살 때는 좋은 것만 부각시키고 지들이 팔 때는 나쁜 것만 부각시키고, 그렇죠? HMM 같은 종목들,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카웃인데
향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 뭐 개소리도 정도가 있지.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그래서 지들이 팔 때는 피크아웃 우려 파고 지들이 살 때는 실적 코스맥스 같은 종목에 뭐 지금 계속해서 얘기 드리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따져볼 틈도 없이 까버렸어. 이게 공매도 아니면 뭐가 공매도인데 이게 따져볼 시간 됩니까? 이게 따져볼 시간 되나요? 이게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직전 연도 직전 분기에는 영업이익은 좋은데 이게 깨졌고 이 분기에는 영업이익은 조금 후퇴했는데 순이익이 늘었고 이거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시적 비용으로 해서 내려간 건지 아니면 전분기의 이 효과를 그대로 뒤집어서 지금 원위치 시켜놓은 건지 전분기의 일시적인 부분을 원상태로 돌려놓은 건지 근데 뭐 따져볼 틈도 없이 그냥 패대기 쳤잖아요. 이거 작정하고 게임 벌인 거죠. 보통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연기금 사모펀드인데요. (1월 24일) 없네요. 그렇죠?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매도자가.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주가를 작살냈는데 매도자가 없어. 이런 케이스 뭐라고 얘기 드렸죠? 딱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시장 조성자 가지고 장난친 케이스. 그러니까 분명히 매도가 저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나오고 이거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이제 매도가 분명히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는데 강력하게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박살이 나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결과 보면은 매도자가 없어. 결과 보면 그렇죠? 그래서 개인만 결국 팔고 끝났죠.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공매도 때려놓고 밑에서 받는 거 이거 시장 조성자 가지고 공매도 장난을 치게 되면요 흔적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 조성자로 때려 미리 밑에다 받쳐놓고 시장 조성 물량 가지고 쫙 공매도 쳐가지고 빼고 난 다음에 밑에서 받고 끝내버리죠. 없죠. 흔적이 없어. 표시가 안 나. 그러니까 분명히 공매도는 공매도인데 표시가 안 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이제 공매도가 공식적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무수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선 기본적인 거 봐요. 믿으셔야 돼요. 이건 기본적인 케이스. 이제 이게 북미항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게 최근 관세로 인해서 조금 걸리적거리긴 했었는데요. 이제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치고 들어가는 분야거든요. 굉장히 강한 분야들이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더군다나 지금 관세 유예라고 하는 또 이슈가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거 돌아 들어와야죠. 원래 위치까지는. 자, 그래서 이건 여기 저기서 7만 원 사 들어가고요. 20%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일단 61선 120을 넘어오는 이 깨지는 자리 이 정도까지 38선까지는 되돌아 들어온다. 85,000원. 네. 우선 20% 정도 목표 잡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또 흐름을 좀 더 살펴봐야죠. 추가적인 부분. 자, 다시 흐름이 관세도 변수가 될 테고요. 이제 실적도 그 다음쯤 되면 또 실적 발표 나오죠. 1분기 실적. 1분 실적도 발표가 나올 것이고 요 흐름 보게 되면 자, 지금으로 진단 추세 84,000원 정도 걸려 있고요. 요 지역까지를 타켓으로 삼아두고 추가 계속해서 저가 공략할 수 있는 기업 경동나비언이었습니다.